정말 소름이네. 사돈, 제정신이에요? 도둑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런 짓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저 속이려고 일부러 연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괜찮고? 내가 또 깜빡했네. 우리는 이제 네 부모가 아니지? 그날 일은 다 풀리셨다면서요. 그걸 아직까지 담아두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저희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애처럼 구세요?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그렇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구실 수 있으세요? 손주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어른답게 본보기를 보여줬잖아. 여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이 박찬숙 어머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들도 장모와 며느리의 편에 서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결혼하고 남이 돼버린 아들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를 하신 박찬숙 어머님과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박찬숙 어머님과 남편은 과연 어떤 복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결혼하고 남처럼 변한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박찬숙 어머님에게 따뜻한 응원과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72세 박찬숙입니다. 올 여름에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돼버린다는 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내 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생 생각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고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부모를 집들이에 초대하지 않은 아들 며느리에게 괘씸함을 느끼고 아들 며느리 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애 낳고 편하게 살아라고 큰 집을 넘겨줬더니 시부모는 초대도 하지 않고 자기 친정 식구와 지인들만 불러다가 잔치를 하듯 집들이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작 집들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아들 며느리를 집을 뺏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쳐질 정도로 어이가 없네요. 저희 아들은 제 나이 40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였지만 임신할 때마다 번번이 유산을 했습니다. 4번의 유산, 기대했던 마지막 아이까지 저희 곁을 떠나고 말자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편은 애써 웃으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 얼굴에서 슬픔과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번 생에 아이가 없다는 마음으로 단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단념하고 살다 보니 아이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지 9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39살 여름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찾아왔고 이듬해 5월에 소중한 아들 현태를 낳았습니다. 아들 현태는 어릴 때부터 정말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슬그머니 옆에 와서 작은 고사리 손으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저 또한 힘든 시집살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연이어 유산하는 저를 볼 때마다 김씨 집안대를 끊으려는 귀신이 들어온 것 아니냐며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 현태가 태어나면서 그나마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시어머님께 불려가 구박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누이들까지 합세해 저를 더 몰아붙이고 있었죠. 그러자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 앞에 달려와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고모들도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현태가 작디작은 두 팔을 쭉 펴고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맞섰습니다. 저를 보호하듯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방패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태, 너 저리 안 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할머니한테 그러면 못 써. 시누이들이 현태에게 소리쳤지만 현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힘주어 외쳤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엄마를 괴롭혀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유일한 아들 손주인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든든한 아들 덕분에 저는 모진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듬직한 면뿐만 아니라 딸처럼 살갑고 따뜻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뿐인 저희가 외로울까 걱정되어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라 나중에 아내와 자식에게도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오랜 시골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몸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하철, 병원, 은행이 가까이 있는 도시에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의 대부분을 남편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집 없는 서러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이 결혼할 때 꼭 집 하나는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저도 초등학교에서 청소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할 때 19평대 아파트를 사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겪었던 슬픔을 아들과 며느리가 겪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정일은 8월이었고 며느리의 배는 점점 불러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희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자기들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기 아버지, 이 집 말인데요. 애 키우기에는 너무 좁을 것 같아서요. 애기 태어나면 짐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집은 애 기어다닐 공간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집이 뭐가 좁아? 그럼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하면 되지. 근데 다 필요한 거라 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에서 그러더만 평생 번 돈으로 아들한테 집 사줬더니 작은 집이라 싫다 했다고. 그래서 너도 지금 더 큰 집 사달라는 말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버지 집이랑 저희 집이랑 서로 바꿔서 살면 어떨까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는 3명이고 아버지랑 엄마는 2명이잖아요. 두 분이서 사시기에 40평대 집은 너무 횡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너희 집 팔고 우리 집도 팔고 한 50평대 집 사서 다 같이 사는 건 어때? 아이, 이 사람이 요즘에 누가 아들이랑 합가해서 살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며느라 걱정 마라. 네 시아버지가 심심해서 농담하시는 거니까. 아버지,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큰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 명의를 저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보. 현태 생각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나야 상관없지만 당신은 괜찮겠어? 거기로 가면 동네 친구도 못 만날 텐데. 동네 친구는 원래도 자주 안 만났는데 뭐. 아휴, 안 그래도 그 넓은 집 청소하기 귀찮고 힘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평수 줄면 편하고 좋지. 그럼 이사는 언제쯤 하려고? 너희가 생각해 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정일 한 달 전에는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늦어도 7월 초에는 들어가야겠네. 아들과 이사 날짜를 정하고 있었는데
대화 내내 아무 말 없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그 집이 현태 씨 어릴 때부터 사셨던 집이니까 집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새로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애기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 아, 벽지랑 장판 새로 하는 거 말하는 거니? 그거야 당연히 해줘야지. 아니, 벽지랑 장판뿐만이 아니라 싱크대랑 욕실에 곰팡이도 많고요. 그냥 집이 전체적으로 어두침침하고 애기랑 살기에는 좀 찝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곰팡이라고 하면 반지하 집에 있는 아주 더러운 곰팡이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저희 집은 그 정도로 더러운 집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곰팡이가 많다고 했지만 사실 욕실 타일 사이에 점처럼 생긴 곰팡이 한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정말 소중한 집이었기에 얼마나 쓸고 닦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평생 제가 해온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30년 넘게 살아서 모든 것이 오래되긴 했으니까요. 아, 그래 오래되긴 했지. 안 그래도 현태 결혼하면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어. 이참에 잘 됐네. 그럼 집 전체 다 하려면 기한은 얼마나 걸리려나? 내 친구도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는데 집 전체 다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대요. 근데 욕실이랑 부엌 공사 할 때는 집에서 잘 수 있는데 도배랑 벽지 할 때는 짐 싹 빼고 나가야 한대요. 그래서 내 친구도 한 2주 정도 아들네 집에 가서 지냈대요. 그럼 우리도 현태 집에서 지내면 되겠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모 집에 가 계시면 어떨까요? 이모 집에? 안 돼. 지금 이모부가 거동이 불편해서 이모가 옆에서 수발든다고 힘들어 죽겠댄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우리까지 가서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되겠어? 그럼 고모네는요? 고모 집도 얼마 안 멀잖아요. 너는 네 고모랑 나랑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그래? 나이 70 넘고 또 시집살이 살으라고? 그럼 저희가 비용 드릴 테니까 아니다. 모텔에서 지내시거나 정 안 되면 찜질방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요즘 찜질방도 얼마나 좋은데요. 너 말하는 꼴이 우리가 너희 집에서 지내는 게 싫구나. 그런 게 아니라 분명 아까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랑 합가해서 살면 안 된다고. 이 사람 몸도 무겁고 저희 집에 오시면 아마 아버지랑 엄마가 더 불편하실 거예요. 대신 짐은 저희 집에 두셔도 돼요. 부모를 짐보다도 못하게 대하다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완전 합가도 아니고 고작 2주 같이 지내는 건데 아들이 이렇게 기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에 며느리는 내 남편 잘한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떠민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집을 바꾸고 리모델링하는 건데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큰 집에 살고 싶고 리모델링을 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2주 정도 같이 지내는 건 자기들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나이 먹고 동네 친구들 만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삶의 유일한 낙까지 포기하며 자기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희생하려 했는데 아들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에 너무 선뜻 집을 바꿔주겠다 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알았던 아들이 왜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성격으로 변해버린 건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는데 별 수 있나요? 공사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저희는 동네에 있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4일 정도 있어 보니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통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모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모텔에 묵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텔에서 지내자니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들이 돈을 내주겠다 했지만 이제 와서 모텔비를 달라 하기도 뭐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3일 정도 지냈는데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일주일 동안 여행이나 다니면 어때? 여름 되면 더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날 더워지기 전에 강원도로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강원도요?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힘든데 갑자기 여행을 어떻게 가요? 됐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냥 여기 있자고요. 준비할 게 뭐 있어? 옷 한 벌이랑 지갑만 챙겨서 가면 되지. 손주 태어나면 애도 봐줘야 할 텐데 지금 다녀오는 게 맞지? 당신 말이 맞네요. 지금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여행을 가겠어. 그래요. 이번에 다녀옵시다. 그렇게 저희는 강원도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에게 여행 간다고 말할까도 싶었지만 결국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고 해도 부모로서 자식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대망의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아들 집으로 향했고 저는 아파트 아래에서 아들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며느리를 대신해 제가 이삿짐 옮기는 걸 봐주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왔니? 이삿짐 옮기는 건 현태랑 내가 잘 지켜볼 테니까 넌 걱정 말고 저기 카페에 가서 쉬고 있어. 자기 대충 옮겨지면 전화 줘. 응,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쉬어. 그런데 한창 사다리차로 짐을 올려보내고 있는데 이삿짐 트럭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오늘 손 없는 날이라 그런가? 이사를 많이 오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트럭 기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사님, 여기에요. 응? 저 트럭도 너희 짐이야?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큰 집으로 이사하니까 필요한 거 이것저것 사다 보니 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그런데 분명 아까 침대가 올라갔는데 퀸 사이즈 침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냉장고도 2개, 세탁기도 2개, 모든 집안 살림이 2개씩이었습니다. 새로 샀다면서 쓰던 것까지 다 챙겨와서 짐이 많았던 거야? 버릴 건 미리 좀 버리지. 왜 다 가지고 왔어? 나중에 힘들어서 어떻게 버리려고? 버리는 거 아니고 나중에 애기가 쓸 거예요. 애기가 저 큰 걸 쓴다고? 나중에 언제? 아, 엄마. 정신없으니까 좀 이따 얘기해요. 더 묻고 싶었지만 다 자기들이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이사를 마쳤고 서로 바꾼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저희한테 감사하다 하였고 저희 부부도 새 집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 영 나쁘지만은 않았고 나름 만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변두리였지만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시내가 나와서 크게 불편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뭐가 없긴 해도 동네는 조용하니 좋네. 무엇보다 당신 청소 덜해서 좋겠어. 허이고 그러게요. 이제 그 시간에 내 취미생활하고 쉬면 되겠어요. 며느리의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희는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아들에게 밥 먹으러 오라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집을 바꾸기 전에도 주로 애들이 저희 집으로 왔었고 저희가 아들 집으로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고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항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녁이 돼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몸은 좀 어떠니? 괜찮아요. 근데 엄마, 집사람한테 너무 자주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정일 다가와서 예민한데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당분간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러지. 집사람은 원래 전화 통화하는 걸 안 좋아해요.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 알겠다. 넌 요새 어떻게 지내? 저도 뭐 잘 지내죠. 애기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너희 집 청소 좀 싹 해줄까? 아니요. 힘드신데 뭐하러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얼른 쉬어야겠어요.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그저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고민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아들에게 못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제 딴에는 집을 바꿔준 우리한테 미안해서 그러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에 청소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응, 그럼 당연하지. 토요일 날 몇 시까지 갈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 집으로 올라가는데 몇십 년을 살았던 아파트였는데도 오랜만에 오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엄마 들어가셔서 청소해 주시면 돼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뭔 소린가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지금 집에 없니? 아, 진짜. 전화하지 마시라고 쪽지 붙여놓고 왔더니. 저 지금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에 갔다고? 너 나보고 오늘 오라고 했잖아. 지금 아버지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김서방 얼른 들어가자. 곧 영화 시작해. 안사돈도 같이 간 거야?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비밀번호는 전이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누르고 들어가세요. 부모한테는 청소를 부탁하고 자기들은 영화를 보러 가다니. 결혼 전 아무리 딸 같은 아들이었어도 우리한테는 한 번도 영화 보러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놈이 미우니까 괜히 애꿎은 안사돈까지 얄미웠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괘씸함에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한동안 영화관에 못 갈 며느리가 안쓰럽게 느껴져 두 사람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 방과 손주방을 제외하고는 정말이지 요상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방일 거라 예상했던 나머지 방 하나는 제 예상과는 달리 또 하나의 침실로 꾸며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삿날 봤던 침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침대를 나중에 손주가 쓸 거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방 분위기에서 중년 여성의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앞뒤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하나씩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냉장고 2개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디자인이 다른 소파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에 살던 집보다 넓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살면 이사한 의미가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정신없게 진짜 이게 다 뭐야? 저기 침실처럼 꾸며놓은 방에 에어컨도 달려있던데 저 방은 손님 방일까요? 냅둬.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뭐. 우리는 얼른 청소나 하고 좀 쉬자고. 그렇게 청소를 하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데 얘네는 왜 이렇게 안 와? 전화해 볼게요. 현태야 너 어디니? 나중에 전화 준다더니 우리 청소 다 해놓고 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왜 집에 안 가셨어요? 왜라니? 온 김에 너희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가려고 했지.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 밥 먹고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이 참 미리 말을 좀 해주지. 애들 늦게 들어온다네요. 그러게 내가 그냥 가자고 했잖아. 자기 부모 청소시켜놓고 나간 놈한테 뭘 기대해? 아들 결혼하면 남인 것도 몰라? 그렇게 서운해하다가 그게 집착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아들이랑 사이만 안 좋아지고 결국 우리만 손해라고. 아들의 마음도 남편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닮아 아내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기특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희와 거리를 두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고 그런 모습에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일주일,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몸조리를 도와줄까 물어봤지만 아들은 극구 거절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2주 동안 봐주시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사돈 집으로 안 가고? 와이프가 그게 편할 것 같대요. 짐도 여기 다 있고 괜히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추석 연휴가 되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정말 길었는데 그래도 손주를 보러 갈 생각에 긴 연휴가 지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안사돈도 집으로 불렀으니 저희도 자기들 집으로 부르겠지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며 남편과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이 되어도 손주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추석인데 통 연락이 없길래 전화해봤다. 아, 맞다. 추석이었지. 요즘 애 본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너희 명절 음식도 못 먹었을 거 아냐. 엄마가 튀김이랑 송편 좀 챙겨서 갈게. 우리도 손주 얼굴 좀 보자. 그러자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들리진 않지만 며느리랑 대화를 하는 듯 했어요. 엄마, 집에 오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도 다시 심해졌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엄청 돌고 있대요. 지금은 좀 그렇고 100일 지나고 오시면 안 될까요? 100일? 안사돈도 애 봐주러 갔잖아. 걱정 마, 우리 감기 안 걸렸어.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잠깐만 보고 가면 안 될까? 죄송해요. 지금 애기 우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나중에 연락드린다는 소리. 아들에게 서운해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며느리에게 따져볼까 핸드폰을 들었지만 이내 내려놨습니다. 자기들도 부모가 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할 게 많겠어요. 무엇보다 자식이 아프면 그거만큼 부모 마음 찢어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럼 돈은 어쩌죠? 그냥 현태 계좌로 보내줍시다. 그래도 직접 얼굴 보고 줘야지. 집 앞에서 현태만 불러서 전해주면 되잖아. 오지 마라고 했는데 괜히 왔다고 또 한 소리 들을까봐 그러죠. 돈 준다는데 싫어할 게 뭐 있어? 당신 애 장난감도 사놨다며? 토요일 날 다 갖다 주고 오자고. 그렇게 토요일이 되어 현금 1,000만 원과 손주 장난감을 가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왜 왔냐고 핀잔을 주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 잠깐이라도 아들 얼굴 볼 생각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도 같이 탔습니다. 심지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반은 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22층을 누르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누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손에 한가득 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버튼을 눌러주려고 몇 층에 가냐고 물었습니다. 몇 층 가세요? 눌러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22층 가거든요. 22층이라기에 아들 집 앞집에 가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에 살던 데서 갑자기 어떻게 여기로 이사했대? 시부모님이랑 집을 바꿨다던데? 아, 애 때문에 바꿨나 보네. 하긴 저번 집은 발 디딜 틈도 없었지. 명목상으로는 시부모님한테 아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진짜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은 친정엄마랑 같이 살려고 바꾼 거라더라고. 그럼 시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집 바꾼 거네? 걔 진짜 대단하다. 하나 더 대단한 거 알려줄까? 뭔데? 술 마시고 싶어서 멀쩡히 잘 나오는 모유도 끊고 애 분유 먹인댄다. 진짜 대박이네.
하긴 대학 때도 수업은 빼먹어도 애들이랑 술 마시려고 학교 오는 애였잖아. 세상에, 아니 나는 애 모유 먹이고 싶어도 모자라서 못 먹였는데 걔 진짜 엄마 맞니? 애가 분유 먹고 설사해서 똥꼬가 다 헐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병원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죽겠다고 얼마나 푸념을 하던지 듣는데 짜증이 나더라니까. 어휴 진짜 내 친구지만 할 말이 없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근데 애가 아직 5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막 보여줘도 되는 거야? 그러게. 나 감기기 있다 했는데도 괜찮다고 오라 했어. 근데 자기 시부모님한테는 아직도 애 안 보여줬다더라? 집도 바꿔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한테 집 자랑하고 애 자랑하고 싶어 죽겠나 보지. 그러니까 들어가선 방금 했던 말들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말고. 지영이가 오늘 진탕 먹고 죽자 했으니까 우리는 기분 좋게 술이나 먹고 가자.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로 며느리 지인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고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 편하게 살아라고 집 바꿔줬지 자기 엄마 모시고 살아라고 집을 바꿔준 게 아닌데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아무 말 없이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 해요? 뒤따라 내리던 며느리의 지인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영이 친구들입니다. 네, 오늘 집들이 한다고 다 같이 모였어요. 지영이가 아기 보여준다고 오라고 했어요? 네, 지영이가 어머님도 같이 식사하실 거랬는데. 저희 조용히 놀다가 가겠습니다. 무거우실 텐데 들고 계신 짐 저희 주세요. 제가 아무 말이 없이 쳐다보자 며느리의 지인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근데 지영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지영이 엄마 아니고 지영이 시어머니예요. 그러자 며느리의 지인들은 당황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기 바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지인들도 저희 부부도 아무도 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궁시렁거리며 나왔습니다. 아, 진짜. 얘네는 아까 엘리베이터 탔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또 어디서 담배 피고 있는 거 아니야? 문을 어찌나 세게 여는지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반응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에 부딪혀 넘어졌는데도 죄송하단 말도 없이 멀뚱히 보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너야말로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남편이 화가 나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거실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었고 그 속에는 같이 웃고 떠드는 안사돈이 보였습니다. 아까 같이 타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합하면 좋기 2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랑 마시니까 좋네? 남편은 그 꼴을 보고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 소리에 안사돈이 달려와서 남편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유 사돈 일단 화 좀 가라앉히세요. 오늘 집들이 한다고 다들 어렵게 시간 내서 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시고 두 분께선 내일 다시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못 올 때 왔습니까? 됐습니다. 전부 다 나가세요. 남편의 호통에 며느리의 지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차려진 술상을 사이에 두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과 대치하듯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이 사단의 장본인이 저라는 듯 노려봤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저를 어떻게 하기라도 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말 좀 해봐.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막을 깨고 안사돈이 말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에 놀게 좀 해주시지. 지영이가 요즘 애 키운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애기도 보여줄 겸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스트레스 풀으라고 겸사겸사 집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김서방, 바깥사돈 원래 이렇게 유돌이 없으신 분이셨어? 애들이 말하게 안사돈은 가만히 계세요. 너 나한테는 애가 모유 먹으면 설사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유 먹인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며느리 너가 술 마시고 싶어서 애 모유도 끊고 분유 먹이는 거라며? 분유가 훨씬 영양가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육아할 때 최우선은 엄마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도 모르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애만 더 힘들어진다고요. 지금 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고 애 가지고 협박하니? 애가 네 분풀이 대상이야? 너는 모성도 없어? 얘가 왜 모성이 없어요? 술 좋아하는 애가 임신 내내 술도 못 먹고 얼마나 참았는데요? 애도 낳았겠다 지도 숨통 좀 트이고 싶겠죠? 이런 건 같은 여자로서 사돈이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숨통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애 키운 지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고작 50일밖에 안 됐잖아요.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애 다 봐주고 집에 와서도 사돈이 봐줬는데 때 되면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편하게 있어 놓고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숨통 막힐 일이 뭐가 있어요? 역시 시자는 시자네. 뭐라고요? 사돈, 지금 이러시는 이유가 오늘 사돈 내외 안 불렀다고 서운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100일 지나면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우리는 무슨 병균 바이러스 취급하면서 안 보여주더니 이렇게 술판을 벌이는 게 말이 돼요? 아예 안 보여줬다고 이러시는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애 태어난 지도 좀 됐고 사돈들한테는 언제라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시간 없는 친구들 먼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누가 들으면 돌은 지난 줄 알겠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부모한테 먼저 보여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전화도 하지 마라, 찾아오지도 마라, 집 바꿔달라,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시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현태 너는 애 놓고 편하게 살으라고 집까지 내줬더니 네 장모 모시고 살려고 우리한테 우는 소리 한 거냐?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동안 고작 2주 같이 지내자고 할 때는 그렇게 정색을 하고 싫다 하더니 장모는 평생 모시고 살고 싶은가 보다. 장모님은 혼자 지내시기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아버지 엄마는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면 되지만. 남편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요? 제가 김서방 시켜서 집 명의를 뺏은 것도 아니고 고작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사는 것뿐인데 집 바꿔주신 거로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니세요? 참 기가 찼습니다. 요즘 친정엄마들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정도로 몰상식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노후에 가진 게 집 2채뿐이라 생색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 그릇이 크신 안사돈께서 사위랑 딸 데리고 사돈 집에 가서 사세요. 이러니까 지영이가 시부모랑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하죠. 아들 얼굴, 손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면 며느리한테 잘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시나 봐요? 집 가지고 치사하게 정말 애들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사돈은 평생 그렇게 며느리한테 용심 부리면서 사세요. 저희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안사돈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저희 들으라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애들을 내칠 거야 어쩔 거야? 어차피 자기 아들한테 다 갈 거 버티고 안 나가면 그만이지. 장모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아들은 끝끝내 저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사돈과 아들 내외는 집에서 버티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에게 애틋했던 우리 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평생 이대로 아들과 척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 마주한 현실의 눈앞이 아득했지만 저희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았기에
끝낼 땐 끝내더라도 복수는 하고 끝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책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화가 누그러진 척 연기를 하며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화는 좀 풀리셨어요? 응, 좀 풀리신 것 같아.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있니? 네 아버지도 별 수 없지. 나이 먹더니 셈이 좀 많아지셨어.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그러게요. 아버지가 나이 드시더니 애처럼 삐지시네요. 그런데 너희 처갓집은 팔렸니? 아니요, 워낙 오래된 집이라 싸게 내놨는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네요. 1층이라 더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니. 얼른 팔려야 사돈 마음이 편할 텐데. 그보다 엄마, 또 서운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장모님 환갑 기념으로 일주일 정도 태국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아버지랑 엄마도 모시고 갈 테니까 서운해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래, 서운할 게 뭐 있니 알겠다. 그래서 언제 가서 언제 오는데? 그렇게 드디어 저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여행 간 후 저희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집 현관키부터 바꿨습니다. 다행히 보조 카드키를 가지고 있어서 문을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자, 설치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어락 지문키로 바꾸시는 거 맞으시죠? 보조키는 카드키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번호를 깜빡깜빡해서. 잘 결정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갑자기 비밀번호 생각 안 나면 답이 없거든요. 몇 시간씩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래서 요즘 다들 지문키로 바꾸는 추세예요. 두 번째로 저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출 신고하러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날 이사를 나가거든요. 사다리 차도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날 포장이사를 불러 짐을 싸고 이삿짐차와 함께 사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한테 짐 좀 내려놓으라 부탁을 하네요. 여기 1층 101호에 들어갈 짐입니다. 아, 정 여사님 집에요? 아휴, 근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놔두면 주민들 불편하다고 난리 나니까. 일단 여기에다가 아드님 번호 하나 적어주고 가세요. 그렇게 짐을 모조리 내려서 1층 화단과 주차장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고 몇 시간 뒤 아들 내외와 안사돈이 찾아왔습니다. 도둑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런 짓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엄마, 저희 짐을 왜 다 장모님 집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공항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음식 주문 다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급하게 왔잖아요. 안사돈이 분명히 그랬잖아. 너희들 데리고 가서 산다고. 자꾸 미적거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대신 이사해 준 건데. 그날 일은 끝난 거 아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우리 벌이도 없는데 두 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만 내야 하고, 그래서 한 채는 팔아버리려고 한다 왜? 그 돈으로 네 엄마랑 우리 노후에 먹고 살 거야. 그럼 저희는 어쩌고요? 그건 이제 니들이 생각해야지. 들어가서 살 집도 있겠다. 나이 젊겠다. 둘 다 허우대 멀쩡하니까 맞벌이 하면서 돈 모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앞으로 절대 아버지 안 볼 거예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는 사돈 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방 2칸 20평 안 되는 집에서 내 식구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났을까요? 맨 처음 아들에게서 신호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작은 집에라도. 왜 그러니? 너희도 그렇고 네 장모도 그렇고 같이 살고 싶어서 안달이었잖아. 아, 왜 그러긴요. 아시면서 일부러 놀리세요? 불편하니까 그러지. 왜는 왜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너희 집에 모시고 살 때는 언제고? 집이 작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화장실도 편하게 못 쓰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1층이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불면증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매번 부모 본체 만체할 때는 언제고. 전부 네가 선택한 결과니까 우리 탓하지 말고 앞으로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 끊는다. 아들의 우는 소리에 순간 넘어갈 뻔도 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악 물고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던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디 몸 아프신 데는 없죠? 네, 그럼요. 전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죠.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도 눈앞에 없고. 얼마 전엔 남편이랑 울릉도 다녀왔는데 어찌나 좋던지. 저기 사돈, 애들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기회요? 제가 정말 홍군형을 내놓을게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 혼자 여기 살고요. 누가 누굴 홍군형 내놓는다는 건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도 안 찼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데려갈 테니까 용서를 빌게 해달라 했습니다. 어서 무릎 꿇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못했다 말씀드려.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넘어졌던 복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매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애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도 뵐게요. 그런데 어쩌니? 이 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건데. 작은 집은 벌써 전세 나가 버렸고.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래? 그러자 며느리는 인상을 쓰며 벌떡 일어났고 안사돈 또한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희한테 악다구니를 부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란 걸 깨달았는지 그저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시 처가로 돌아갔고 저와 남편은 리모델링한 집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자식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제 자식도 남의 자식이랑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남은 저희 노후는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진리를 70 넘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교훈 삼아 부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고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